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극장 산업도 그렇고 공연, 출판 같은 문화 산업에서 여성 소비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프로야구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호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2030 여성 관객의 힘이 컸다는 분석 기사가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주제로 어느 패션지에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때 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영화 산업에서 여성 관객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건 아주 옛날부터 업계 안에서 합의되어 왔던 내용처럼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 상업영화는 대부분 블라인드 시사회라는 걸 개봉 전에 열어요. 어떤 영화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가편집본을 보여준 다음에 관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영화를 수정하는 그런 시사회거든요. 근데 모니터링 인원 모객을 여성 6, 남성 4의 비율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극장 관객 성비로 고려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유로 그럼 여성들이 더 많이 보니까 여성 감독, 여성 캐릭터 혹은 젠더 이슈를 다룬 영화가 더 잘 된다? 라고 분석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단적으로 범죄도시 시리즈나 올해 제일 잘 된 영화가 야당인데 이게 그런 이유로 잘 됐겠습니까? 여성 감독이 연출하고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라고 다 잘 되면 더 마블스나 백설공주도 잘 됐게요? 아니잖아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로 미뤄두도록 하고요. 먼저 이 전제를 깔고 시작할게요. 웬만한 영화는 여성 관객이 더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CGV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성 예매 비율이 파묘 54.4%, 인사이드 아웃 2 65.6%, 파일럿 64.1% 정도 되네요. 남성 관객 비율이 더 높을 것 같은 영화도 여성 관객 예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51.5%, 범죄도시 2가 54%,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50.2%였거든요. 이걸 보면 영화 기획 단계부터 캐스팅, 개봉 전에 하는 마케팅까지 여성 관객의 시선을 고려하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여성 소비자들의 취향은 어떤지 최소한 그들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작년에 개봉해서 관객수 1191만 명을 동원한 파묘부터 볼까요? 파묘가 기본적으로 그 뿌리는 오컬트에 있는데 한국 근현대사라든지 샤머니즘 같은 요소가 되게 재미있게 혼합된 영화였잖아요. 저는 컨버스 신고 굿한 MZ 무당 캐릭터가 처음 공개됐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트위터나 여초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엄청나게 입소문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 이런 이 조합도 되게 신선한데 거기에 김고은 씨의 캐릭터가 너무 좋다는 반응이 개봉 전부터 쭉 올라왔었어요. 서울의 봄도 예고편 나왔을 때 처음에 바이럴이 된 게 황정민 배우님의 전두강 분장을 보고 아끼야 우리 오빠한테서 빨리 떨어져 나가 라고 했던 트위터 글이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시사의 반응 중에서는 이제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어떤 네티즌 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갖고 또 화제가 됐었죠. 물론 내용면에서도 여성 관객들이 공감할 만한 스토리를 담은 영화들 중에 작년에 흥행작이 많았어요. 작년에 여름 개봉작 중에 제일 잘 된 게 인사이드 아웃 2였죠. 879만 명. 사춘기 소녀의 감정을 다룬 영화였고요. 그리고 파일럿이 있죠. 471만 명. 성차별 가해자였던 조정석 씨가 파일럿 측에서 잘린 뒤에 여장을 하고 다시 파일럿 복직을 노리는 그런 해프닝을 담았죠. 그렇게 여성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본인이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공개 사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성차별 발언이 여성들에게 꽃다발이라고 지칭하는 거였거든요. 이건 성차별이 맞고 반성해야 될 문제다 라는 어떤 합의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영화였겠죠? 작년에 해외 아트하우스 영화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흥행작은 서버스턴스였죠. 제가 채널에서도 다뤘던. 물론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한 바디 호러 영화고 이 영화를 좋아하는 남성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이 영화가 다루는 루키즘과 에이지즘 같은 소재는 마치 군대 갔다 온 남자 관객분들이 용서받지 못한 자에 되게 공감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여성 관객들이 더 공감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죠. 하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극장 관객의 60%가 여성이라고 해도 그 여성들이 모두 여성 주연 영화, 여성 감독 영화, 젠더 이슈를 다룬 영화를 보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취향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나 범죄도시 4가 흥행했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 관객들은 남자들이 많이 나온 영화도 많이 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흥행한 영화들을 잘 들여다보면 여성 관객이 느낄 불편함의 최저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피해간 것처럼 보인다는 게 좀 재밌거든요. 저도 야당 재밌게 봤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 영화 시사회 보기 전에 이 영화 관계자분이랑 딱 마주쳤어요. 진짜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사실 그런 상황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기대치 많이 낮추고 보세요. 이 영화 재밌다고 소문이 난 걸로 아는데 저는 왜 그렇게까지 소문난지 너무 기대하고 보시면 안 돼요. 라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극장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봤는데 재밌는데? 왜 몸을 사리셨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튼 요지는 저도 재미있게 봤던 야당. 이 영화 되게 마약 버전 내부자들 같은 영화잖아요. 제작사도 같아요. 하이브 미디어 코프. 저도 내부자들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너무 잘 이해하는 관객 중 하나지만 좀 뒤늦게 제기된 비판들은 한국 연출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성접대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의 카메라 구도가 좀 은연중에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따끔한 비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같은 제작사가 만든 야당은 이게 마약 중독자들의 난교 파티가 나온다는 설정이 되게 위험하게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적으로 관음하는 듯한 시선은 전혀 없이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 미친 사람들 같다.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지 이게 막 전혀 즐긴다는 시선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래서 여성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되게 고려한 연출이라고 개인적으로도 느꼈어요. 사실 저는 범죄도시 4에 좀 별로인 싫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범죄도시 1에 나왔었던 룸살롱 장면 유머 같은 거 이제 여자들 100이면 한 90점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장면 없고 또 시리즈 최초로 사건 해결에 함께하는 여자 경찰로 이주빈 씨가 나왔었죠. 그래서 좀 앞에 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던 장면이 좀 상쇄됐나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또 탈주. 이 영화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되게 추이가 좋은 영화였어요. 원래 첫날 관객수가 11만 명 정도 주면 최종 관객수를 한 거기에 10배, 15배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총 관객수 256만 명을 기록하면 손익분기점 넘겼습니다. 이게 뒷심이 되게 좋았던 영화예요. 여기서 구교환 씨 캐릭터가 동성애자이면서 과거에 송강 씨랑 연인 사이였다는 설정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트위터 같은 데서 구교환 씨 캐릭터가 이재훈 씨 캐릭터한테 보이는 저 집착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영화의 떡밥을 되게 열심히 받은 여성 팬덤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탈주가 계속 SNS에서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여성 관객들이 어떤 극장에서 힘을 보여준 그런 사례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여성 관객분들한테 남성 캐릭터 중심의 영화지만 적어도 주조연급 비중의 여성 캐릭터가 무언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시대에 아주 뒤처지진 않는 영화다? 라고들 하는 감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장교, 군인 이런 다양한 직군의 여성 캐릭터들을 등장시켰었죠. 또 하얼빈을 보면 전여빈 씨 캐릭터가 실제 사건 관련해서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는 없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을 그런 여성들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캐릭터였다고 제가 감독님한테 들었는데요. 영화 보시면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전여빈 씨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점들? 물론 저는 이 정도면 됐다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 요즘 여성 관객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가 좀 허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성 관객들이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감지하거든요. 예를 들어 검은 수녀들 올 초에 개봉했었던 그 영화를 예를 들면요. 전 이 영화가 신성모독이나 여성 혐오적인 폭언을 막 남발하는 악령을 두 여성 수녀의 힘으로 퇴치한다는 구도 자체는 의미 있어 보였는데요. 근데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작 구마 장면의 연출이 좀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그 욕먹는 구간의 불쾌함이 너무 강하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수녀가 뱃속에 악령을 품고 일종의 순교한다는 설정이 불편하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 여촉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어공주나 백설공주 같은 영화도 예를 들어보면 물론 이 영화들이 캐스팅 단계부터 외모가 어떻다, 인종이 어떻다 하는 이유로 주연 배우들이 사이버 불링을 당한 이슈도 있었고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아쉬운 것도 실패의 요인이긴 한데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반응 중에
왜 디즈니의 인종 다양성에서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느냐라는 이런 비판은 좀 창작자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논의가 최근에 있습니다. 성별,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차별을 이렇게 논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같은 여성이라도 백인에 비해 동양인 여성이 더 차별받고 그동안 페미니즘 논의가 지나치게 백인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는 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과도한 PC가 디즈니를 망쳤다? 이거는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과도한 게 아니라 너무 안일한 수준으로 접근한 뒤에 이 정도면 시대 흐름에 맞는 업데이트라고 안주하면 그들이 타깃층으로 삼았을 법한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거에 가깝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이런 흐름을 수긍하지 못하고 막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산업과 이런저런 이슈를 기사로 다루는 미디어 그리고 헤비 유저들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젠더 이슈로 비판을 받으면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수위 높은 협박을 하고 붕괴하고 그러시는데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젠더 이슈에 민감한 사람들은 헤비 유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든 콘텐츠 뭐든 많이 보고 이슈 열심히 퍼다 나르고 SNS에 퍼다 나르고 커뮤니티에서 떠들고 그 부지런한 분들이 젠더 이슈 말고 다른 요소도 얼마나 깐깐하게 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입체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요즘 소비자들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그런 어떤 관객들의 예민함을 수치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저는 최근에 이 페미니즘 비판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게 예측 가능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에 이런 연출하면 욕먹어요 라고들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피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한다로 갈 수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안 되는데 다른 게 감다살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가까이 이 현상을 지켜본 결과 왜 그런 지적이 들어오는지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고 화내시는 분들의 차기당은 매우 높은 확률로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실패하나 싶을 정도로요. 요즘 시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할 자세도 보여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산업에서 도태되는 것 같거든요. 반면 비판을 수긍하고 반성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나마 밝힌 창작자들은 그 이후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이름들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건 대다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디어가 여성 혐오 비판에 대한 반발에 한껏 수그르고 들어가는 그런 좀 부끄러운 짓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철진한 유머나 여성 착취적인 연출을 피하고 뭔가 존재할 법한 여성 캐릭터들을 상상하고 재현하고 나름의 역할을 주라는 것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관객층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것마저 못하겠다면 전 진짜 감다디로 조롱받으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관한 비판이 가장 예측하기 쉬운 건데 이것마저 안 되면 다른 것도 얼마나 안 되겠느냐. 이 점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다가 무겁게 이야기가 풀린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가벼운 이야기거리를 가져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